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를 뒤로 하고 다시금 주식시장이 거의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난 이후에 이미 글로벌 주식시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코로나가 지금 상존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새 시장은 이 과거의 이런 jongo점을 뒤로 하고 주식시장은 더 아웃퍼폼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이후에 최근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강한 조정이 이렇게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을 빌미로 해서 다시 버블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상 2000년대 초반처럼 IT 버블이 터진 것처럼 나스닥을 중심으로 이런 버블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시장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이 흘려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현재 주식시장 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이 나름 이 과도한 이런 밸류에이션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밸류에이션 속에서 이 주식시장에 이런 다시 하락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깍씨가 생각하는 바는 어떤 것이며 현재 주식시장이 과연 버블 상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고 향후 어떤 국면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장주, 이 가치주 이런 국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좀 이 금리와 방향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현재 주식시장은 버블인가? 부제로는 나스닥 조정, 최근 이 강한 나스닥 위주의 이런 조정에 이런 경고 메시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최근 나스닥을 중심으로 이어진 강한 조정세가 나름 좀 펼쳐지고 있죠. 이 다이나믹한 2020년 주식시장, 사실상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거의 한 2개월 동안 이렇게 강한 조정이 이렇게 펼쳐졌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도 코로나는 상존하고 있으나 이 전 세계 주식시장, 제가 MSCI 월드 지수를 제가 들고 왔지만 전 세계 주식시장은 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서 이 다시 지금 고점을 돌파했고 코로나 이전을 넘은 수준까지 이렇게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강한 반등의 중심에는 단연 이 기술주, 나스닥 위주의 이 강한 이런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금 이런 하락 모멘텀도 나스닥의 이런 비중이 좀 전 세계 월드 지수에 상당히 이런 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강한 조정도 나스닥 위주로 좀 펼쳐지게 되면서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이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조금 낳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런 대세 하락장, 이 나스닥 위주의 이런 하락장이 시작될 때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지금이라고 일단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준의 자산 증가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연준의 자산 증가율은 이 유동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연준의 자산 증가율은 일단 갈수록 둔화된다는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갈수록 둔화는 될 것이지만 이 둔화가 이렇게 급격히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속 유지되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되는 구간으로 지속 유지가 될 때 일단 유동성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일단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 그러니까 이 경기가 지금 회복세로 완벽하게 이렇게 접어들었다 판단이 되지도 않는데 자칫 이렇게 곧바로 연준의 자산 매입을 이런 식으로 축소하게 된다면 이 곧바로 이 세계 경제가 이 다이렉트로 침체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런 행동을 당장
쉽게 할 수는 없다. 왜냐, 자칫 이렇게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회복 신호가 이렇게 완벽하게 좀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자칫 이렇게 강하게 유동성을 축소시키게 되면 곧바로 이런 식으로 침체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분간 제가 보기에 최소 2022년까지는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지속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일단 거두기 힘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현재의 매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는 언제까지? 이 경기가 앞으로 가열이 될 때까지 주식시장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래 표에 좀 내용을 들고 왔는데, 이 파란색 선의 차트의 경우 S&P 500, 이 YOY, 그러니까 연간 대비 증가율을 들고 온 차트이고, 이 빨간색 천의 차트의 경우 연준의 자산 증가율을 들고 온 것입니다. 결국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경우를 보이게 될 때, 특히나 이 S&P 500의 이런 증가율이 이 반등하는 경향을 지속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국면에도 이 나름 연준의 자산이 이런 식으로 줄어나갈 때보다는 이 나름 플러스 국면을 유지하는 국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때 S&P 500이 이 플러스 반등 국면을 지속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마이너스 국면, 그리고 최근에 그 2019년 말에 이런 플러스 국면, 그리고 최근에 그 연준의 강한 이런 그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 발언 이후에 다시 경기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게 될 때 적어도 과거 이런 구간처럼 유지하게 되는 구간에는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이 그 마이너스 국면에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 국면을 띄기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플러스 국면으로 주식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21년 말이나 22년 초까지는 일단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이 보유하는 관점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적각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코로나 바닥 시기, 이 바닥 시기에 이 강한 회복, 결국 그전에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 바닥선의 강한 회복은 결국 이 성장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래서 강한 이런 성장주의 이런 강한 상승 모멘텀은 결국 최근의 조정 또한 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하게 꺾이게 되면서 세계 증시가 나름 조금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사실상 그 나스닥 위주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덩치가 큰 기술주들이 편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 가치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뭐 경기 민감 관련 업종들, 제조업 관련 뭐 화학, 은행, 자동차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을 대표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 코로나 이후에 가치주도 이렇게 좀 회복을 하긴 했으나 여전히 시장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요. 특히나 은행주들이 상당히 외면을 받고 있죠. 반면 그런데 성장주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성장주가 저는 이렇게 조정을 받긴 했으나 앞으로는 이 가치주도 조금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그 장기 금리의 이 가치주의 방향이 좀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 빗근친 영역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때는 미국의 그 장기 금리 10년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때 결국 이 가치주가 이런 식으로 선방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국면에 본인이 조금 그 나름 이 성장주는 지금 좀 밸류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좀 이 가치주 나름 이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가치주에 조금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의 그 장기 금리가 이렇게 상승해서 움직인다면 가치주가 지금의 국면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해서 이렇게 과거의 이 파란색 빗근친 구간처럼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준의 그 현재 그 제로 포인트 정책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저는 뭐 한 22년까지는 이런 제로 포인트 정책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제로 포인트 정책 금리가 이렇게 제로를 유지해도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연준의 정책 금리가 뭐 당분간 22년까지 뭐 제로로 유지될 것으로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이런 의견에는 솔직히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과거 파란색 빗금친 구간처럼 이 제조업 바탕으로 이렇게 경기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한다면 지금 이미 상승하는 모멘텀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의 흐름이 펼쳐질 때 저는 이런 시기에 장기 금리 또한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 구간처럼 지금은 나름 이렇게 계리율이 크고 이 계리율이 큰 것은 나름 그 제가 보기에는 6월 8월에 그 미국발 코로나 2차 확산이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그 패턴을 그리게 했다면 앞으로의 그 이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미국의 코로나 확진 추세가 조금 이렇게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말 내에 이런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저는 지금 약간 꿈틀거리면서 상승치고 있으나 앞으로 상승 압력을 조금 받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렇게 상승 압력을 받을 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S&P 이런 가치주 모멘텀에도 조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는 국면을 그릴 때 미국의 10년물도 덩달아 반등하는 국면을 그린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주춤하다는 것은 그 7월, 8월경에 그 코로나 2차 확진자 수가 급하게 증가하면서 이 시기에 불안을 느낀 이런 경기 지표가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계리율은 결국 이 시간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이런 계리율은 결국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이 좁혀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제조업 지수의 회복에 따라 장기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경기의 키포인트 지금 당연히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코로나라고 대답을 할 거고요. 당연히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들려오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게다가 중요한 거 지금 백신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뭐 말이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백신 개발이 대선 기간을 전후로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에 개발 완료될 것이라는 이런 소식까지 지금 동시에 이렇게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시간의 문제일 뿐 이런 코로나는 인류를 극복할 것이고 이런 완화적인 추세가 지속 유지될 때 경기는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아직까지 그 유지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경기 침체가 지금 아직은 올 것이라 생각이 되지 않고 결국에 유동성이 유지되는 국면 속에서 점진적으로 경기를 가열 국면이 될 때까지 끌어올릴 것이고 결국 가열 국면이 되고 나서야 그 이후에 흔히들 말하는 이런 버블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 1년 뭐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은 조금 벌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일단 높아진 밸류의 성장주 뭐 사실상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그 성장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상 이렇게 그 매수세에 가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뭐 성장주가 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뭐 죽을 때까지 뭐 연금을 뭐 이렇게 뒤에 연금을 생각하고 장기 그 적금식으로 저축을 하겠다 생각하면 여전히 당연히 성장주도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지만 약간 그 높아진 이런 밸류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런 그 나름 좀 소외되어 있었던 이런 가치주를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이 약간 뭐 내년 21년 약간 1분기가 이런 장기 금리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21년 1분기가 돼서야
약간 그 적극적인 이런 상승 모멘텀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장기 금리는 이런 식으로 시간에 약간 따라서 상승 압력을 받을 것, 그러니까 회복세가 펼쳐지면 당연히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고, 이런 상승 압력을 받을 때 이런 소외된 가치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앞서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치주는 외면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지금의 국면은 이 상당히 코로나가 더 악화된다고 보기보다는 완화된다고 보는 것에 약간 그 확률적으로 좀 베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심스럽게 조금 다시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의 국면은 다시 어게인 그 2016년처럼 이런 모멘텀의 흐름이 한 번 더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나스닥 중심의 강한 조정이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다시금 버블론의 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다시금 대세 하락장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팽배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연준의 유동성 확대 구간,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이렇게 흘러갔고 지금 약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구간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구간으로 지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미치지 않고서야 유도적으로 이렇게 긴축을 할 수는 없고, 설령 긴축하게 되면 곧바로 이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유지하는 모멘텀으로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유지 혹은 확대 구간에서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 해결 전 또는 그 경기 가열 신호가 이렇게 판단될 때까지 연준의 이런 그 자산 유지 규모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의 과도한 밸류는 오로지 이 성장주에 맞춰져 있고, 이 한국, 중국은 전혀 버블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주라 할 수 있는 그 경기 민감주들이 현재 그 코로나 바닥에서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성장주 대비해서는 이렇게 계리율이 크고 그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장기 금리 상승기가 오게 된다면 이 가치주도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반드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장기 금리가 이 연말이냐 늦어도 내년 분기 1분기에는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회복 신호가 지속되고 달러 약세,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추세 등을 볼 때 이런 신호들은 여전히 이 장기 금리를 상승 압력시키는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장기 시나리오도 멤버십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런 시나리오대로 이 단계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미래는 천천히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의 상승, 결국 이를 말을 달리하면 경기 회복을 의미하게 되며, 이때는 가치주가 이 성장주보다 지금 과도하게 그 약간의 그 밸류에이션, 과도한 밸류라고 볼 수 있는 이 성장주보다 이 가치주의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속도의 차는 생길지언정 저는 이 최근의 국면 어게인 2016년이 한 번 더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펼쳐질지가 상당히 흥미로운 미래가 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뭐 제가 준비한 깍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